아, 이제 진짜 이게 참. 먹지 마. 너무 시끄럽고 조용히 해라. 뭐야 펜도 충전을 해. 충전해야 돼. 132페이지입니다. 자, 조용히. 자, 우리 이제 광합성 식물의 그러니까 식물과 에너지인데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얘기를 할 거야. 포도당. 뭐 아무튼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이랑 우리는 호흡 요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 요 4단원은 좀 짧아. 근데 2학년 5단원이 겁나 길거든. 4단원은 짧아. 그래서 5단원은 아마 이제 2학기 때 할 거예요. 동물과 에너지.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 이제 이건 식물이 에너지 얻는 과정이잖아. 식물이 조금 더 단순하지 않겠어? 네. 그래서 밑에 이제 광합성과 호흡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자, 광합성은 뭐냐? 식물이 빛에너지. 광자가 무슨 광자야? 빛광자죠.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포도당과 산소가 돼요. 우리 산소는 호흡을 하려면 필요하죠. 그다음 포도당은 양분이 돼요. 양분.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에다가 빛이 공급되면 포도당과 산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오 화학 반응. 신기해. 화학 반응이야? 그러면은 응. 한마디로 포도당은 저희에게는 밥이라는 거예요. 밥을 소화하면 포도당이 나와요. 녹말 막 이게 있거든. 그게 뭐 소화하다 뭐 그게 5단원에 할 거거든. 근데 좀만 참아줘. 2학기 때 할 거예요. 어찌됐든. 포도당이 진짜로 우리가 먹는 그 포도의 당이에요. 포도에서는 포도당이 있어. 그러니까 포도에서 발견된 당이라서 포도당으로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해하고 하면 포도당이나 뭐 다른 형태도 뭐 과당 뭐 다른 형태도 있는데 어찌됐든 포도당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걸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빛에너지가 공급되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광합성이야. 이 과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화살표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뭐가 나온다? 포도당과 산소가 나온다. 자, 근데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낮에 일어나고요. 낮에. 그 다음에 콩나물은 안 돼요. 콩나물은 빛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광합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씨앗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호흡해서 이제 피어오르는 거지. 근데 뚫고 나온 부분에 염록체가 있으면 광합성 할 수 있죠. 근데 빛을 막고 있으면 광합성 안 되겠죠. 장수하시기. 그래서 어디? 엽록체라고 합니다. 엽록체. 오른쪽에 엽록체 나오는데 엽자는 이제 나뭇잎 엽자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녹자가 녹색이야. 녹색. 녹색. 그래서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초록색 알갱입니다. 녹색. 그래서 얘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엽록소는 엽록체에 들어있는 색소야. 얘가 빛을 흡수합니다. 엽록소 때문에 엽록체와 식물이 초록색을 띱니다. 우리 식물하면 보통 초록색 생각나잖아. 근데 그거는 엽록체에 들어있는 엽록소야. 색소 할 때 그 소자죠. 그래서 엽록체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초록색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을 반사시키는 거지. 1학년 때 했던 빛의 반사. 기억 안 나니까 패스할게. 안 할 테니까. 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빛은 엽록소에서 흡수합니다.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고요. 거기서 빛을 흡수하고, 그다음 뿌리에서 물관을 통해 잎관이 이동합니다. 뿌리에서 여기 보면 요 관이 물관이에요. 물관은 뭘 수송할까? 물관이에요. 물을 수송하는데 물관을 통해 이렇게 뿌리에 우리 땅에 뿌려준 물이 이렇게 빨려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펌프 마냥. 그러면 저 줄기를 정교하게 잘라서 물관 부분만 자르는. 그럴 수 있죠. 먹어요. 물관을 다 없애버리면 그럼 물관 부분을 중간 잘라버리면 그 물 위로 못 올라가지. 물관만 싹 도려내면은 그럼 죽겠네. 물관을 고정내면 죽겠지. 물이 못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렇죠. 해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잖아. 그래서 잎에 기공은 뭐냐면 그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뚫려 있는 구멍이 있는데 기공을 통해 흡수합니다.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건 이 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소는 어쨌든 호흡하려면 필요하겠죠. 호흡에 사용되고 일부는 또 마찬가지로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공기 왔다 갔다 하는 구멍 뭐야? 공기
왔다 갔다 하는 구멍. 뭐라고? 기공. 기공.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면 기공을 통해 방출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하면 광합성.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가 소모되고 산소가 생기는 거야. 됐죠? 그다음 포도당 광합성으로 맨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인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곧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물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빛이 공급되면 포도당과 산소가 나와. 이거 뭐 이 화학 기호를 제대로 쓴 건 아니야. 모양 원자본을 제대로 쓴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포도당은 좀 작은 덩어리인데 이 작은 덩어리를 길게 쭈르륵 연결한 게 녹말이야. 그래서 포도당 혼자로는 물에 잘 녹아. 우리 그 병원에서 아플 때 링겔 맞은 적 있어? 네. 그 포도당 수액이야. 그래서 물 속에 포도당이 잘 녹아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야. 근데 이 녹말은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오늘 돈을 하루에 내가 로또를 맞아가지고 한 20억을 벌었어. 오. 그럼 오늘 내가 다 쓸까 20억을? 네. 왜? 왜? 오늘 다 쓰고 싶지 않은데? 다 써요. 나는 오래오래 쓸래. 근데 건물 하나 사. 오래오래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저장하는 거지. 네. 현금으로 20억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뭐 어디다가 부동산 투자든 하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래서 바로 쓰지 않기 위해서 저장하는 게 녹말입니다. 저희 포도 많이 먹으면 건강해져요. 살쪄요. 포도당이 많이 생기니까. 아 포도당이 많으면 살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그냥 살쪄요. 포도당이 없으면 살이 안 쪄요? 과자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냐 혹시? 네. 살찌지 않나?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조금은 먹어야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말로 바꿔 엽록체에 저장한다. 어디에? 엽록체에 묵으로 저장한다. 녹말로 저장한다. 포도당이었다가 바로 녹말로 바꿔. 왜? 다 소모되면 안 되니까.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서 이걸 녹말로 안 바꿔 놓으면 물에 이제 녹아가지고 바로 딴 데로 옮겨갈 거 아니야. 네. 소모되겠지. 근데 이거를 당장 쓰고 싶지 않으니까 녹말로 바꿔서 킵해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식물은 빛을 통해 광합성을 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에너지원인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네. 그래서 식물이 있어야 그거를 먹는 뭐 초식 동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초식 동물 먹는 뭐 육식 동물이 있겠지. 그래서 식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생태계가.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할게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서 자, 숨 왜 넣었을까? 숨 왜 넣었을까? 숨. 숨이 물. 그러니까 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맞아. 왜 이산화탄소야? 산소도 있겠지. 근데 왜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요. 그것도 맞고 광합성에 필요한 건 이산화탄소라. 맞아요. 그래서 이때 숨을 불어넣는 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싶은 거야. 왜? 광합성의 재료가 뭐니까? 이산화탄소, 물, 그다음 빛에너지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필요한 요소 이산화탄소, 물, 빛에너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서 파란색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이제 BTB용의 노초파입니다. 저희만 해봤어요. 했어? 했어요. 오, 좋아. 이 색깔이 뭘 나타내냐면 액성을 나타내. 그러니까 액성이 뭐냐면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거 나타내거든. 산성 들어봤지? 산성. 네. 그래서 노란색은 산성입니다. 산성. 그다음 초록색은 중성이고요. 파란색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라 할 거야 아마. 그 얘기는 안 했나 봐. 근데 이게 막 왜냐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좀 나중에 제대로 할 거지. 이거는 지금 이 화학 공부하자는 단원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일단 노란색으로 숨을 불어넣으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우리 그 숨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자 CO2 물에 녹으면 뭐가 된다 했어? 탄산 이온 된다 않았냐? CO 뭐 너네 어차피 이온 들어가잖아. 탄산 이온 뭐야? CO3 좋아요. 이게 되기 때문에 탄산은 산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돼.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다 해놓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햇볕에 잘 비치는 곳에 두고 BTB 용액의 색깔 변화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럼 변화할 게 있나? 그냥 노란색으로 그대로 있지. 나는 뭐 했어? 검정말이라는 식물이야, 식물. 이 식물, 광합성하는 식물을 여기 넣은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니까 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아 저기 감소하면 파란색으로. 감소하면 산성이 줄어들어서 염기성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워낙은 지금 파란색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한 거야. 그래서 산성 노란색이 된 거야. 자, 봐봐. 처음에 뭐였어? 파란색 상태로 있었다. 근데 숨을 불어서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노란색이 돼. 여러분, 산성 염기성을 지금 제대로 논할 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할게. 그 상태에서 그 광합성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뭐 한다고? 사용해서 뭐로 바꿔? 사용해서 산소로 바꾼다 했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 감소하죠. 감소. 사용하니까 감소하지. 자, 지갑에 5만 원이 있었어. 자, 3만 원 쓰면 어떻게 될까? 3만 원 감소하겠지, 그치?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나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는 뭐 했어? 다 뭐 해놓은 거야? 조용. 다는 뭐 했어? 검정말에다가 뭐 했어? 알루미늄 호일을 했어. 그럼 이거 빛이 없지? 광합성 하라고 한 거야? 말라고 한 거야? 광합성 못하죠. 그래서 빛이 차단돼서 광합성 못합니다. 차단돼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감소 안 했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노란색이 유지되겠죠. 이해돼? 자, 이 실험 시스템이 뭐냐면 처음에 파란색인 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었어. 숨으로. 그럼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바뀐다. 근데 광합성을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다?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광합성을 방해하면 빛을 가려가지고 방해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노란색이 유지되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감소 안 하니까. 오케이?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지 않음.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 가와 나를 비교하면 뭘 할 수 있어? 가와 나. 가는 변화가 없지. 노란색이지. 나는 변화했지. 네. 가랑 나는 무슨 차이인 거야? 엄청. 오. 아 가랑 나는. 식물이 있으니까 광합성을 했죠. 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그치.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 네. 를 알 수 있고, 나랑 다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나는 광합성 했는데 다는 뭐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광합성 못한다. 그래서 광합성에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시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 검정말, 얘 광합성 하네요. 그림과 장치하고 빛을 비추면 광합성이 일어나서 뭐가? 기체가 발생하는데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 광합성 뭐라고? 재료가 뭐야? 이산화탄소랑 물. 만들어지는 게 뭐야? 영양소,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지. 산소가 기체잖아, 그치? 그럼 이때 광합성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체 뭐야? 발생하는 기체? 산소죠. 기체는 산소입니다. 이때 그래서 요 산소가 발생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왜 준 거냐면 탄산이잖아. 이산화탄소 공급하려고 한 거야. 오케이? 발생한 기체를 모은 공간에 향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불씨를 가져다면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뭐? 불씨를 살려. 무슨 원소야? 아 저거 산소. 산소. 뭐 퍽 하면서 폭발하는 거 뭐였지? 그거 수소잖아. 그치? 불씨 살리는 거. 잘했어. 근데 아까 시험은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산소입니다. 산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자, 빛의 세기가 없으면 못해. 근데 일정 세기 이상 증가하면 뭐 빛을 많이 준다고 해서 광합성을 뭐 더 잘하는 그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얘도 일정 농도 이상. 일단 이산화탄소 농도 높을수록 광합성이 잘 돼. 근데 일정 농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뭐 이산화탄소 높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 온도 봐봐. 온도. 자, 온도 중요해. 자, 그래프가 두 개가 다르지. 앞에 두 개랑 다르지. 어때? 네. 온도가 높을수록 일단 증가하다가, 자, 우리 완전 한겨울에 식물이 잘 살진 않잖아, 그치? 그러다가 일정 온도 이상에선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얘도 그 식물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온도 높아지면. 약간 햇빛이 약간 덜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우면 햇빛이 와도 잘 안 돼. 맞죠? 햇빛이 와도 잘 안 되는데 너무 뜨거워져도 잘 안 돼요. 오히려 너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된다?
타 죽어요. 맞아요. 그런 거지 뭐. 너무 뜨거워졌을 때 물을 엄청 많이 부으면 살나요? 너무 뜨거워졌을 때 물 부어서 온도가 좀 낮아지면 살릴 수는 있겠지. 근데 보통 파괴가 되면은 물 부어온다고 살아나진 않더라고. 시들어 죽은 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계속.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물로 살릴 수는 있겠지. 근데 이미 죽은 거는 물 뿌려도 안 살더라고. 맞아요. 오른쪽에 요 색깔 변화 아까 내가 노초파 했던 거 요거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산성이 되고 노란색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 염기성 파란색이 됩니다. 우리 아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식물에 우유를 줘도 자라던데 왜 그런 거예요? 우유는 물이 일단 있으니까. 그리고 뿌리에다가 그 흙에다가 우유 뿌린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우유에 일단 물이 있기도 하고. 우유 근데 요즘 비싸서 그러면 엄마한테 진짜 엄청. 나도 일단 등짝 때리라고 권해드릴 것 같아. 근데 나 같아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잘 자라? 우유에 칼슘 있잖아요. 우유에 그런 무기염류들이 있지. 칼슘을 먹어요 제가. 아 맞아. 식물도 무기염류가 필요해. 그게 달걀 껍질 먹으면 우유 있잖아요. 광합성 닮은. 우유 약간 물이랑 그런 거. 주면은 어. 그냥 엄청 잘 자란다 해서 조건. 그거 나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 엄청 잘 자라요. 그래? 땡큐. 근데 영양소가 다양하면 좋겠지. 아무튼 뭐 됐다.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광합성 했어요. 다음 페이지 증산작. 나 덥다. 이거 킬래. 아 맛있다 소리다. 증산작용 뭐냐? 증발하는 거야. 증발. 정말? 23도로 채워주세요. 모르겠어. 나 일단 틀래. 증발. 자, 증산작용 뭐라고? 증발하는 거야. 뭐가 증발할까? 산소가 예? 누가 증발? 산소 기체잖아.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거죠.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가 증산작용인데 수증기로 변해서 어디? 잎의 기공을 통해서. 기공이 뭐라고? 기공이 공기가 통하는 기차 구멍이야.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창문이야, 창문. 창문 오케이 됐죠? 그래서 기공을 통해 공기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기침 난리 나네. 증산작용은 무슨 역할을 하냐? 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물을 상승시켜. 왜냐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이 잠깐만 이런 거 없나? 없다. 에네이가. 내가 그려야지 뭐. 자, 마치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 뭐 이파리 하나만 그릴게. 자, 나 대충 아이씨. 시끄러. 이게 중등만 되면 약간 이렇게 되나 봐. 내가 고등 수업에서 이렇게 안 하거든 사실. 이렇게 막 시끄럽다고 안 하는데 어쩔 수 없나 봐. 너네가 이제 문제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시끄러워. 고등학생은 활기가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막 죽어가요. 아니야, 고등학생들은 개념이 있지. 이미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개념이 좀 덜 갖춰진 게 아닌가. 근데 초등학생인가? 더 그렇지 않을까? 근데 초등학생은 그래도 귀여운 것 같아. 근데 너넨 귀여움은 빨리 상실했는데 개념은 아직 안 채웠어. 저희 초등부가 안 됐어요. 있어. 초등부. 초등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초6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지 않나? 몰라. 내가 하진 않는데. 중2면은 초육이라고 봐도 무방한. 너네 졸업한 지 2년도 안 됐어.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니네 초딩이라고 초등학교 졸업한 지 1년 하고도 한 3달 된 거 아니야? 초등학교 졸업한 지? 그 정도면 초딩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뭐 그렇더라고. 거의 뭐 자랑스러운 거 아니지. 좋아. 자 그래서 아까 식물 안에 뭐가 있다 했지? 이게 뭐 이것저것 있는데 물관이 있어요. 물관이 이렇게 뿌리로부터 연결돼 있는 거야. 이게 이파리로도 연결돼 있겠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자, 식물 잘라보면 물 나온다. 자르진 마세요. 근데 네. 물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꽉 차 있잖아. 근데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하나 비어. 아이고. 자리가 하나 비어. 자리가 하나 비면 어떻게 될까? 요 자리를 다른 애가 채우고 들어올 수 있지. 저 해봤어요. 저 다른 막 진짜 진액 같은 거 나오는데. 맞아. 배워. 맞아. 그래서 이게 물이 앞에 있는 물이 하나 빠지면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줄 서잖아. 네. 앞 사람이 앞으로 가면 나 어떻게 해? 아, 나도 앞으로 가잖아. 맞을 일이 많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으로 앞에가 이렇게 나가. 이게 바깥으로 탈출한다고 물이. 그럼 뒤에 서 있던 물이 어떻게 된다? 이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네.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 자리로 이동한다. 아, 신. 어, 지향 좀 해놨죠? 어, 그냥 떨어지지 않고 어. 찢어진 상태로 찢어진 그냥 상태? 그 부분이 조금 관이 좀 잘리면 그 윗부분은 물이랑 영양소를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시들 거야. 정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제대로 안 잘랐으면 뭐 되는데 잘 잘랐으면은 그 윗부분은 아마 죽지 않을까? 그럴 거야 아마.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증산작용이 뭐라고? 물 상승의 원동력이다 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좀 해봤고요. 됐죠? 그다음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해. 물이 뭐 하면서? 증발하면서 하열. 기화열? 기화열 흡수. 그래. 생각보다 기억을 오래 하네. 기화열을 흡수해요. 그럼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물이 가져가 열을.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뭐 사막 이런 데 식물들은 뭐 겁나 막 더울 거잖아. 근데 그때 물을 증발시키면, 증산작용을 하면 기화열을 흡수하여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잎의 증산작용 확인.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것도 그냥 실험을 세팅하는 거야. 생명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데, 간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우리 증산작용이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 중간작용은 말이죠. 네. 해서 일어납니다. 잎에서, 맞아. 잎에 뭐? 기공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어찌됐든 잎에서 일어나는 게 맞아. 그래서 간은 이파리가 없지. 간은 잎이 없잖아. 그럼 증산작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야. 나는 어때? 이파리 있지? 그치? 그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지. 다는 어떻게 했어? 이 비닐봉지로 맺혀놨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힌다. 왜냐? 습도가 저 초등학교 때 너무 잘했어요. 높아서. 습도가 너무 높아. 우리 습한 날에 빨래 잘 마르던가요? 아니요. 증발 잘 안 되지. 그치? 불쾌질 수가 있어요. 승화. 승화가 되진 않을 거야. 고체는 아닌 거야. 물이 고체는 아니거든. 얼음이 기승이 된 거 아니라서. 근데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 아니요. 안 일어나. 우리 증산은 기본적으로, 증산은 뭐랑 비슷해? 증발이랑 비슷할 거잖아. 우리 빨래 잘 마르는 조건이랑 똑같은 거야.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증산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랑 나랑 다 보면 얘네들은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후 수면의 높이를 관찰합니다. 가는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 있어?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얘는 증산이 안 일어났어.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겠죠. 다는 어때? 다는 조금 증산이 일어나겠지. 조금. 그래서 얘는 조금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다는 조금 증산. 나는 어때? 많아요. 많이 증산작용 될 거야. 우리 증산작용 되면 어떻게 돼? 잎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을 상승시키잖아. 그치? 증산작용 많이 하면 어떻게 돼? 물을 많이 상승시키지. 물을 많이 빨아먹는다고. 근데 누가 제일 물 많이 빨아먹었을까? 나에서 물 제일 많이 먹고요. 다는 조금 먹고, 가는 물을 거의 안 먹는 거지. 추워? 벌써 추워? 생각보다 진도만 올려. 일단 살짝 이제 조절해볼까? 좀 추운데 좀만 더 해주세요. 뭐야, 식물 왜 이걸로 끝이? 이거 하고 호흡도 있어. 8도나 올리네. 어? 8도나 올리셨어요. 왜 8도로 올렸어 내가? 호흡하고 끝이 있어. 이순간 여덟 내가 잘못 눌렀어. 바람 세기를 크게 했거든. 호흡하고. 그래서 18에서 20도로 올렸다. 일단 이렇게 있어볼게. 내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해서 애매해. 자, 정리. 식물체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되는 증산은 어디서 일어나? 식물의 이 잎의 뭐? 기공에서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은 어떨 때?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오케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 아래 증산작용의 장소
식물의 잎에서 기공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잎의 뒷면 표피를 이제 잘라서 저렇게 본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세포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물을 흡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커져. 그럴 때 요 두 개가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기공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요 구조를 한번 볼게. 요 아래 증산작용의 구조를 보자. 조절.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공변, 우리가 구멍이 기공이잖아. 그래서 구멍 자체가 기공이고 기공 주변이 뭐야? 주변 세포가 공변세포지. 기공의 주변 세포가 뭐라고? 공변세포. 그러니까 기공 옆에 붙어있는 세포 두 개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공은 공변세포 두 개가 둘러싸고 있고 요 말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해요. 뒷면에 분포해. 잎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 근데 앞면 말고 뒷면. 그러니까 우리 잎이 자 기공이 어디 있어? 요 뒷면에 있어. 앞면은 햇볕을 직접 받는 곳이고 뒷면은 햇볕을 직접 받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면이 뜨거울 것 같아? 직접 받는 거. 앞면이 뜨겁겠지, 그치? 그러면 앞면을 통해 기공이 있으면 이게 너무 많이 증발돼서 물을 너무 막 많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뒷면은 햇볕을 직접 안 받기 때문에 뒷면에 기공을 둡니다. 그래서 뒷면에 기공이 더 많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뒷면에서 일어납니다. 기공이 주로 뒷면에 분포하고요. 이때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기체는 다 기공을 통해 왔다 갔다 하고요. 공변세포는 그 밑에 특징, 나 이거를 물어보는 걸 꽤 많이 본 것 같아. 자, 기공을 둘러싸고 있고요. 얘는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다. 얘도 이파리를 구성하는 세포잖아. 그래서 잎을 구성하는 세포라서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엽록소가 있겠지. 그래서 초록색을 띈다. 이때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 그래서 안쪽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뻣뻣한 느낌이고 두꺼우니까. 그다음에 바깥쪽은 좀 유연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튜브가 부풀어 오를 때 이 뻣뻣한 안쪽은 거의 안 팽창하고 유연한 바깥쪽이 많이 팽창해.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는 게 이 공변세포의 기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표피세포 이 표피를 덮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엽록체가 있는데 뭘 한 거냐면 잎 뒷면에 표피를 자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표피는 겉껍질이야. 표면의 껍질이에요. 우리 피부도 얇게 자르면 그냥 얇은 투명한 막이 벗겨지는 거 알아? 네. 그러니까 상처 났을 때, 그러니까 물론 하지는 마세요. 근데 얇은 투명한 막이 있어. 그걸 표피라고 하는데 그 표피를 이제 잘라낸 거야. 그 표피에 뭐가 있어? 공변세포가 있는 거야. 공변세포랑 표피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얘네를 보는 거야. 얘네를 보는 거야. 얘네. 이걸 보는 거야. 이걸 잘라서 현미경으로 본 거야. 자, 그래서 이 공변세포 옆에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서 투명합니다. 우리 겉껍질이 우리 살색이랑 똑같은 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이야. 왜? 색소가 없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엽록체가 없어. 표피는 그 겉껍질에 얇은 피부인데 걔는 엽록체가 없으니까 무슨 색깔일까? 색깔이 없어. 그럼 무슨 색이야? 투명하다. 투명합니다. 투명. 흰색으로 보일 수 있겠지? 투명하다. 이때 이 엽록체가 없는 표피세포는 광합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변세포랑 표피세포를 같이 비교할 거예요. 공변세포는 뭐가 있다고?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명확하게 초록색이잖아. 근데 표피를 봤을 때 다른 거는 초록색 아닌 것 같고 약간 투명한 것 같지? 표피세포는 어떻다? 투명, 엽록체가 없고, 공변세포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엽록체가 있으니까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으로 보일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시험에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 좀 얘기했어. 네. 그 다음에 증산작용의 조절. 공변세포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혀요. 그래서 기공이 열리는 건 언제 열리냐? 낮에 열려요.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는 언제?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언제 뭐랑 같이? 광합성이랑 같이. 광합성 할 때 증산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모두 많아?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상승하고, 근데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도 많이 흡수될 거잖아. 그래서 증산작용이랑 광합성을 같이 조절해 주는 게 이 기공인데, 이게 낮에 어차피 일을 해야 되잖아. 우리 보통 낮에 어떻게 일하고 밤에는 여기도 문 닫겠지, 그치? 샷다 내리겠지, 그? 응? 밤에 게임 말씀드릴게. 내가 이거는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슬픕니다. 영원히 다 아실걸요. 다 아시겠지. 슬프겠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언제 활발하다? 낮에 활발하고. 증산활동 언제? 증산작용 언제 활발해? 낮에. 낮에 활발해요. 밤에는 둘 다 샷다를 내리고 이렇게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기공 닫히면 뭐가 잘 공급 안 될까? 이산화탄소 공급이 잘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바깥으로 잘 안 나가겠지. 증산작용이 잘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광합성도 잘 안 일어난다. 밤에는. 낮에는 잘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거 기공이 열리는 과정, 요것도 좀 볼게요. 기공이 열리는 과정, 공변세포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농도가 높아지면 이거는 여러분 절대 몰라도 돼. 근데 그냥 말만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 몰라도 돼. 몰라도 되게 생겼지.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면 물이 들어와.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팽창해서 이게 휘어집니다. 튜브처럼. 우리 튜브 워낙 평평하지. 네. 근데 바람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동그란 모양, 도넛 모양으로 휘잖아. 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기공이 열린다. 맞습니다. 좋아요. 증산작용 언제 잘 일어나요? 낮에 잘 일어나는데, 그래서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그 다음 바람과 습도가, 바람이 잘 불고 습도가 낮을 때. 자, 이거는 어떤 조건이랑 비슷해? 증발 조건이랑 비슷해요. 뭐 대충 여름에 증발 잘 되겠죠? 온도 높고 빛 강하고. 바람은 여름에 잘 부는 건 아니긴 한데. 여름에는 근데 바람도 안 불고 비도 내리잖아요. 뭐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리한데? 이 자식 예리한데? 불지 않나요? 바람 불긴 하지. 근데 어쨌든 비가 여름에 많이 내리잖아. 근데 습도가 낮은 날에 빨래 넣을 거지. 그치? 그래서 빨래 넣는 조건, 빨래 잘 마르는 조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 숙제는 어디까지 추가할 거냐면, 여러분 오투 책에 아까 79에서 82 자기장 부분이랑 여기 138부터 야 뭐야 이거 치우가 있어. 어디까지니? 141까지. 호흡은 다음 주에 할게. 네. 138부터 141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고생했었냐? 그럼 지현이는 하고 가야 돼. 138부터 140. 빨리 주시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몇 시에 본다고 우리? 2시. 2시에 일괄적으로 보자. 네, 선생님. 79에서 80이 들어온다는데요. 배워 있어? 그치, 지난번에 풀렸지? 자, 그러면 완자로 내가 바꿔서 낼게. 네. 풀려. 정직해. 고생했어. 저 안 남는 거 없죠? 지금은 근데 다음 주에 2시에 그냥 남겨버려. 다음 주에 2시에 와야죠. 근데 아주 영민이 남기로 했잖아. 맞아. 아니요